9월부터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마련했는데 규모는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배드뱅크 방식의 부채 탕감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이자를 줄이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기존의 채무 조정과는 다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장기간 갚지 못한 빚을 금융사로부터 사들인 뒤 아예 소각하거나 대폭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오랫동안 빚 때문에 사회생활조차 힘들었던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선을 마련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내년부터는 점차 일반 국민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라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드뱅크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회수하기 어려운 장기 연체 채권을 모아 정리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이 역할을 맡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정리해온 기관이죠.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금융사들이 가진 오래된 연체 채권을 캠코가 일정한 가격에 매입합니다. 이때 가격을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금융사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높은 가격을 원하지만 정부는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낮은 가격을 고집합니다. 결국 적정선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권이 매입되면 빚은 소각되거나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은지 씨는 몇 년 전 가족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다 여러 대출을 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실직으로 갚지 못하고 연체가 길어졌습니다. 신용이 막혀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정책 덕분에 채무가 정리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부채 탕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입니다. 7년 이상 갚지 못했고 총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 범위에 해당하는 채무는 캠코가 매입한 뒤 소각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그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약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직접적인 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박현주 씨는 자녀의 치료비와 배우자의 실직으로 인해 빚이 쌓였고 8년 동안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소각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빚에서 벗어나고 다시 일상과 사회활동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핵심 혜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됩니다. 둘째, 상환 기간은 최장 20년으로 늘어나 매달 갚아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김도연 씨는 작은 카페를 운영했지만 손님이 줄어들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존 제도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웠지만 이번 조정으로 원금이 크게 줄고 상환 기간도 늘어나 월 상환액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덕분에 가게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론 논란도 있습니다. 성실히 빚을 갚아온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어차피 몇 년 버티면 정부가 빚을 없애준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금융 질서와 사회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의식해 대상과 조건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연체 7년 이상, 총 채무 5천만 원 이하 같은 기준을 두고 철저한 심사를 거칩니다.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투자라는 논리를 강조합니다. 정책의 목적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 보호. 둘째, 경제회생 효과. 셋째, 불법 사금융 예방입니다. 빚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갖고 소비를 시작하면 국가 경제에도 활력이 생깁니다.
또 빚 때문에 불법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된 이웃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적 투자이자 공동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평성과 재기의 기회,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이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